네, 반갑습니다. 치과 마케팅론 수업 진행할 김영준 교수입니다. 제가 마케팅론 관련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숙제 진행 언제까지 지금 진행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것은 뭐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뭐 완성한 친구들은 없죠. 뭐 시작도 안 했더만 이게 숙제들을. 네. 중간고사 대체로 지금 이렇게 했었는데 숙제는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간고사 대체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 마케팅론에 있어가지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치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치과가 잘 운영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료를 잘하는 것도 마케팅이고 서비스가 친절한 것도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뭐 홍보물을 잘 만드는 것도 마케팅이 될 겁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좀 마케팅의 좀 본질을 알고 좀 깊이 조금 들어가다 보면은 일상적인 뭐 광고물을 붙이는 이거랑은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믿음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참 놀랍게도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치과계가 나아가야 될 어떤 전략적 그 키워드에 대한 어떤 특강을 여러 치과 원장님들 앞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선택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신뢰였어요. 신뢰.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책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줘야 충성 환자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신뢰라고 하는 거는 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그래서 충성 환자를 만들려면은 바로 이 신뢰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그 키워드를 이제 신뢰라는 걸 잡은 이유는 환자들의 어떤 이탈이라든지 충성 고객들의 이탈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생존하는 길은 그냥 믿음을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어떤 좀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는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잘 어필하느냐가 바로 마케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참 큰 문제가 뭐냐면은 치과계가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되게 크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강남 쪽에 굉장히 유명했던 마케팅에 시중했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케팅이라기보다는 마케팅 분야 안에서도 그 온라인 홍보 쪽에 집중했던 치과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먹튀 사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상이 되다 보니까 되게 좀 예민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먹튀 치과라고 하죠. 그리고 그 최근에도 저희 커뮤니티에도 올라왔지만 무슨 뭐 잠원 쪽에 또 이번에 먹튀 치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또 제보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일산 쪽에는 뭐 멀쩡한 생리를 뭐다 그냥 망가뜨려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건 저희가 봐도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네. 뭐 그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18,000개 치과 중에서 한 개가 그렇게 해도 눈에 부각되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과라는 곳이 전반적인 어떤 이미지나 신뢰도가 다 같이 동반 하락을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게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우리가 뭐 정직하게 합니다, 잘합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와닿는 게 1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게 이제 마케팅의 핵심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보통 보면은 환자분들과 대화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병원이 여기서 8년 동안 대표원장님께서 쭉
책임감을 가지고 해오신 곳입니다. 예, 이거는 무슨 포인트죠? 2, 3년 해가지고 쫙 땡겨가지고 먹튀하는 치과가 아니다. 보통 치과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AS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막 되게 싸게 대충 해놓은 환자들이 그때쯤 되면 이제 망가져가지고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환자들을 책임지면서 또 재소개를 받는 그런 치과들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 치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쭉 이렇게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멘트 하나로도 굉장한 뭐가 돼요? 그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 정말 이상하게 한 자리 오래됐는데 정말 이상한 치과도 있어요. 그 환자 몸에 심는 임플란트를 일부러 뼈가 망가지는 걸 이렇게 해놓고 몇 년 있다 망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또 돈 받고 하는 그런 정말 비양심 치과도 있습니다만, 네,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습니다만 최소한 뭐 우리 병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느낌이죠. 두 번째,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치료한 결과물에 대한 증거, 사진, 파노라마 사진 이런 것들이 환자분에게 굉장한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는 알아요. 우리 치과가 의사가 실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거죠. 식당에도 보면은 막 요리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 손님하고 친해지면 와가지고 같이 젓가락으로 먹는 그런 식당 있죠? 저는 거긴 신뢰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뭐죠 영상 찍은 곳 중에 닭발 영상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거기 사장님 가끔 저 혼자 가거든요. 혼자 가서 그냥 소주에 그 숯불 닭발에 하나 더 시켰는데 지난번에 뭐 시켰더라고. 그 새우장이나 뭐 간장게장 이런 거 시켜가지고 딱 먹으면은 사장님 손님 없으면 저랑 한잔 하시죠 해가지고 뭐 같이 드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먹을 수 있고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환자에게 자동 신뢰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굉장히 여기서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언행일치가 역시 신뢰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래요. 내로남불형이래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어떤 잣대가 자신이랑 남이랑 다른 거지. 똑같은 짓을 했는데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도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잣대가 엉망이고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도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컨셉트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치과에서는 우리 치과는 어떤 컨셉이다라는 게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플란트 전문 치과로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스위스 임플란트, 뭐 스트라우만 같은 고급 임플란트를 도입하고 또 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오스템이나 덴티움 같은 지명도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뼈 이식제도 뭐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무엇보다 수술 환자들을 예약제로 거의 전담자 붙여가지고 굉장히 그 VIP 모시듯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임플란트 전문 치과로 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린 게 바로 뭐 교정을 과감하게 버린다든지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 특혜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컨셉을 정한단 말이죠. 또 어떤 치과는 컨셉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방과 자연치를 무조건 지키는 곳이다. 뭐 이런 뭐 컨셉을 잡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무조건 안 뽑으면 좋은 거다라는 아니죠. 그 논리대로라면은 타이어는 무조건 교체를 안 하는 게 최고다라는 논리랑 똑같지 않나요? 네. 우리가 쓸 때만큼 쓴다고 하죠. 타이어 쓸 때만큼 쓰는 게 뭐예요? 펑크 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 막 신나게 달리다가 앞 타이어 펑크 나면요. 이거 조향 기능 망가져가지고 컨트롤 안 돼서 한 방에 그냥 저승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위험할 때 예방 차원에서 타이어는 바꿔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고속도로 안 달리고 나는 시내만 조심조심 다니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은 그런 타이어 뭐 공장이 아니고 뭡니까? 그 센터로 가는 거고, 저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주는 걸 훨씬 고맙게 여겨요. 컨셉이 다른 거예요. 누가 더 뭐 과잉이다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치과도 어떤 방향성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치아가 너무나 안 좋아요. 치주랑 두면 염증이 더 커져. 근데 우리는 끝까지 치아는 우리 스스로 뽑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뼈만 더 녹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저는 보존 치료가 굉장히 가치 있고 좋다라고 보는데, 환자분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도 오래 쓰기가 힘들 것 같고 뽑아야 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라고 하는 건 최대한 살려 쓰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이 조금 고생하시는 거 좀 각오를 하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좀 불편하신 거는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환자분이 어때요? 끄덕끄덕하면 그 컨셉에 맞는 자연치를 보존하는 치과가 되는 거죠. 반면에 오히려 그렇게 고생하는 게 환자한테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면 환자분에게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임플란트로 잘 심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몰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컨셉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131쪽에 보면, 만약 우리 병원이 치아를 살리는 치과로 컨셉을 잡았다면 사실은 예방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뽑아도 괜찮고 보존해도 괜찮은 애매한 경계선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컨셉트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과 행동과 이 구호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해야 된다 했죠. 자, 컨셉은 되게 마케팅에서 이제 중요한데, 자연치 살리는 치아 외에도 이런 것도 컨셉 잡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는 치과. 세상에, 아프지 않는 치과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치과 치료 다 아프고 설령 통증이 없다고 해도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 왜? 돈이 많이 깨지니까. 하지만 컨셉을 아프지 않는 치과로 이렇게 잡는 곳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어필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무통 마취기를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어떤 통증 관리를 위해서 진료를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무슨 나눠서 합니다. 페인 컨트롤을 위해 가지고 치료할 때 일부러 이런 테라피 뭐 오일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불 붙이는 데도 있고, 뭐 음악 잔잔한 거 나오게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마취 크림을 추가로 더 발라드리면 뭐 꺼내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아프지 않은 치과를 컨셉트로 잡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최선의 어떤 노력이 갔을 때, 아,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구나라고 환자분들은 생각하고 신뢰를 한다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 정치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말과 행동이 바뀌니까 욕이 먹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는 괜찮고 과거에 뭐 네가 한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신뢰를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컨셉트입니다. 자, 그리고 133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무통 마취기가 있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교육이 돼야 돼요? 환자분들한테 이걸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되죠. 여러분, 이게 그 마취를 도와줄 무통 마취기입니다. 직접 손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아주 천천히 통증을 최대한 못 느끼도록, 저희가 이거 도입하느라고 비용 진짜 많이 썼어요. 이런 자연 일상적인 멘트가 굉장히 훌륭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컨셉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컨셉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필하고 있는 노력을 역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자연치를 뭐 살린다, 말치를 아프지 않게 한다. 뭐 컨셉 중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쌉니다, 저렴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케팅 방식도 누가 봐도 좀 저렴해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걸 욕할 건 아닙니다. 그게 그 병원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컨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컨셉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문구를 통해 가지고 신뢰를 얻는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치과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 비슷한 유형의 환자들을 넓혀 나가는 것. 예, 그게 이제 치과 마케팅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136쪽에 보면요. 호감 주는 병원의 이미지 메이킹. 네. 자, 그럼 이제 병원이 호감을 주는 방식이 뭔가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호감을 주기보다 비호감이 안 되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최소한 중간은 가야죠. 네. 여기 이제 필자께서는 환자들이 분명히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간판 홍보 안내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건 되게 좋았는데 막상 방문을 하고 났더니 세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슬리는 게 보였던 겁니다. 뭐냐면 그 직원, 치과 위생사분이 슬리퍼를 질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슬리퍼 편하죠? 근데 편하다고 해도요,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거와 편한 거하고 별개라는 겁니다. 편할 거면 추리닝 입고 진료해야죠. 편할 거면은 그냥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그래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번거롭더라도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제할 건 자제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의 병원을 보면 아, 소독도 잘할 거야. 진료도 꼼꼼하게 할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데 슬리퍼 질질질 뭐 이렇게 엉망이면은 아유, 진료도 엉망이겠네. 재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겠네. 네, 그런 연쇄 효과까지 보는 거죠. 두 번째, 데스크 직원의 표정이었다. 네. 무덤덤한 표정을 짓고 딱딱하게 응대했다라는 거죠. 그 데스크는 사실은 잘 웃고 밝게 인사하는 게 굉장히 큰 경쟁력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저희 커뮤니티 카페에도 저희는 서비스직이 아닌데 친절해야 되나요? 친절을 바라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친절하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관리자라면 그런 사람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친절하고 인상이 좋은 사람을 저는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경쟁력이거든요. 환자분이 왔을 때 데스크에서 어떻게 응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 여기 좀 느낌 좋은데 치료를 좀 여기서 받아볼까? 좋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네, 명심을 하시고 세 번째 가진 게 원장님의 말투였다. 지역에 강한 억양으로 톡톡 쏘듯이 하고 급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고 권위가 떨어져 보이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모르겠는 게 이게 서울에서는 확실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그 지방 사투리를 또 구수하게 또 잘 쓰시는 원장님이 또 통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저기 포항에 계시는 원장님이 되게 재밌어요. 저하고 안 지도 한 10년 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치과 컨설턴트로 일을 할 때 보통 저는 이제 치과 내부에 어떤 보고서를 쓰고 돈을 받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견적서를 이렇게 드렸더니 저는 그런 거 처음 본 거예요. 견적서 보고 되게 놀라더니 이제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용이 조금 그런데 좀 조정이 좀 가능할까요?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경북 특유의 포항 사투리 있잖아요. 와, 와 이리 비싼겨. 아, 좀 깎아주이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정겨우면서 동시에 그 의사로서의 권위가 그냥 한 방에 팍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건 마케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컨셉에 맞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환자가 호감을 느끼는 네,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책 거는 제가 뭐 읽어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항상 좀 미소 짓는 표정. 그 위에 선배인지 본인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김다은 실장님이 보면은 우리 카페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항상 보면 사진이 웃상이에요. 이렇게 눈웃음이 이렇게 싹 해가지고 눈꼬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잔주름이 많은데 그 김다은 실장님은 그거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예. 그 안 웃을 때 표정이 조금 좀 냉정해 보이거든요. 차갑게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상담자로서 강사로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항공사에 있는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 미소에 대한 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 뭐 도레미송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거 그 연수원 때 또 이렇게 하고 출근하고 나서도 조회 때 아침마다 이 근육을 단련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굉장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미소 짓는 얼굴이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거죠. 속담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라고 하는. 네. 근데 이게 웃는데 왜 침 뱉냐면은 분위기 파악을 못 해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웃는 경우 있죠. 환자가 막 아파 죽겠는데 막 컴플레인 거는데 그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 되게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어떤 네, 깍듯한 말투. 네, 이 말투라고 하는 건 기계적인 말투를 하지 말고 또박또박하고 전문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말투. 그 다음에 어떤 바른 자세. 네, 이렇게 표정과 말투와 자세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빠져 있는 게 뭡니까? 그 단정한 복장. 예, 이런 게 있는데 이 복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게 보통 병원들이 새로 직원이 오게 되면 수습 기간 동안에는 그 병원에 쓰던 헌옷을 줘요. 근데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서 유니폼을 맞춰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1년 근속을 안 하고 나갈 경우에 유니폼이 요즘 꽤 비싸더라고요. 여자 옷이.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때 저는 유니폼을 맞춰주시면 1년 안에 나가면은 제가 여기 대한 비용을 배상을 하겠다 라고 하고 이렇게 유니폼을 맞추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통 좀 합리적인 기준이 1년 안에 나가게 되면 본인이 쓰던 유니폼 비용 내고 본인이 그 유니폼 가져가는 게 1화. 두 번째, 비용의 절반만 내고 유니폼을 두고 가는 법,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우리 학생분들이 나중에 그런 조건으로 수습 때 이렇게 한다면은 딴 친구들처럼 뭐 1년 차라서 막 헌옷만 입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은 내 돈 들여서라도 새 유니폼 깔끔하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환자 스케일링을 하든 뭘 하든 이 표정과 말투와 자세와 그 다음에 이 깔끔하게 입은 옷, 예, 거기 있는 명찰 이런 게 본인을 전문가로서 돋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면허만 취했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면허는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국가가 공인해 주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전문가의 이미지는 예, 정말 그런 어떤 이미지, 전문가의 이미지를 표출할 때 국민들이 치과위생사가 정말 전문직으로서 특별한 존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 이제 요약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환자에게 어떤 믿음, 신뢰를 주는 법에 있어서는 컨셉에 맞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병원이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그 인상,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인상엔 네 가지 표정, 미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소 짓는 표정과 그 다음에 깍듯한 말투, 그 다음에 바른 자세, 그 다음에 깔끔한 어떤 유니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첫 스타트를 쉽게 하자는 거예요. 굳이 환자에게 우리가 불량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신뢰를 잃지 않아도 될 신뢰를 잃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원장님의 장점을 소개하는 거하고
환자의 어떤 감동 포인트, 그 다음에 툴을 이용해가지고 환자 관리 및 동료 관리하는 것, 이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